고2 9월 학평 해설 강의 4부에서 다시 인사드리는 저는 윤현주입니다. 옛말에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예를 들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인데 지난 여름방학 동안엔 여러분은 무엇을 심으셨고 어떤 결실을 맺으셨습니까? 우연한 기회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이제 굉장히 영어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거를 봤었어요. 그래서 지난 여름에 뜨거울 때도 매일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가면서 또 필요하다면 뭐 학교 보충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강의 이런 거 들으면서 정말 꾸준히 공부를 하는데 가끔 질문할 때 보면 굉장히 예리하게 이 녀석이 좀 성적이 오르고 있구나, 실력이 오르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지던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9월 학력평가에서요. 와, 1등급에서도 굉장히 높은 거의 98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여름에 노력한 만큼 결실이 못 이루어지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번에 좀 시원찮다. 내가 지난 여름에 어떤 노력을 하였느냐 한번 되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내가 많은 걸 또 기대하고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노력한 만큼 때로는 많은 노력을 했을 때는 그 노력보다 좀 더 이상의 결실을 얻을 때도 있으니까요. 자, 이번 시험을 통해서는 또 내가 부족한 것, 잘하는 것 점검하는 것과 동시에 지난번엔 이런 게 아쉬웠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확실히 씨를 뿌리고 확실히 걷어들이리라 라는 그런 다짐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연 선생님과 지난 시간에 31번, 좀 난이도가 높아서 오답률이 높았던 첫 번째 빈칸 해결하셨죠? 저는 그거에 비하면 조금 가볍게 이어질 수 있는 32번 빈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이 초반부에 나왔다. 그럴 때는요,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표현은 이라고 했는데 이 빈칸에 들어가는 표현, 어구 같은 거는요, 주제 혹은 핵심과 매우 직결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렇다면 빈칸이 있는 문장이다, 뭔가 주제 문장, 핵심 문장일 가능성이 많고 그럼 얘는 두 갈씩 뭐뭐에 관해서 얘기할 거예요. 밑에 부연 설명이 이루어지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빈칸이 초반에 있을 때가 조금 더 여유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세요. Most of the spread of fake news. 그쵸? fake news가 가짜 뉴스잖아요. 가짜 뉴스 확산의 대부분은 of course 발생합니다. 뭐뭐를 통해서.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이 글의 핵심 딱 나오네요. 가짜뉴스 확산,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 글의 주제는 가짜뉴스 확산의 이유를 찾으시면 되겠네요. 비교적 간단한 선택지 있지만 일단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 지문에 있어서는, 이번 문장에 있어서는 주어 동사를 좀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딱 보세요. 2016 연구예요. from이니까 무슨 대학이에요? 뉴욕에 있는? and 그리고 인리아는 또 뭐야? 일단 대문자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요 어디 있는 무슨 대학이구나. 또 인리아 뒤에 보니까 컴마가 있잖아요. 보니까 프랑스의 테크놀로지 인스티튜트라는 어떤 기술원 정도 생각하는 고유명사원을 이렇게 묶어버리세요. 그러면 프랑스의 기술원이 인리아하고 뉴욕시티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에서의 연구, 중요한 건 연구고요. 동사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빨리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한 연구가 데디아를 밝혀냈습니다. 당연히 뭐에 관한 걸까요? 가짜뉴스에 관한 거겠죠. 연구를 살펴보니까 59%입니다. The news는 뉴스인데 from 어디에서? 링크는 링크인데 shared예요. shared on social media까지 가보겠네요. 소셜 미디어에서 공유되어지는 링크로부터 오는 뉴스의 59%. 이것은 wasn't read first. 먼저 읽혀지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에 막 서로 공유되어 있는 링크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뉴스 거의 59%니까 절반 이상 맨 먼저 처음으로 읽어지지도 않은 상태, 이런 상태. 그러면서 사람들은 보더라 intriguing이라고 하면 흥미로운 헤드라인, 제목, 또는 foto라고 하니까 뭐 흥미로운 제목, 사진 요거를
어디에서 보느냐? 뉴스피드라고 하면 이게 뉴스 제공하는 곳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뉴스 제공하는 곳이나 아니면 다른 웹사이트 이런 데서 뭐요? 그렇지. 호기심을 일으키는 헤드라인, 사진 이런 거를 see, 봅니다. and 그런 다음에 클릭스라고 해서 동사 하나, 동사 두 개 연결이 되네요. 클릭스 share 버튼이라고 하니까 공유하기 버튼을 딱 누릅니다. 뭐 하려고요? 그 아이템을 리포스트 하니까 다시 게재하는 거예요. 어디? 그들의 소셜미디어 친구에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Without ever clicking이라고 하니 클릭하지 않아요. Through to the full article 이라고 하니까 full article. 전체 아티클을 다 읽기 위해서 그쵸? 클릭하지 않고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먼저 읽지 않고 딱 제목만 보고 재밌겠네, 사진 흥미롭네 그러면 그냥 리포스트를 하게 되더라예요. 안 읽으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퍼뜨리는구나. 그 다음에 한번 봐보세요. Then 그러면 they may be sharing 아마 공유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페이크 뉴스. 이미 여기까지 해서 끝났네요. 아, 그런 식으로 가짜 뉴스 공유하게 되는 거구나. 왜요? 한번 봤으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 텐데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누르고 해서 재전송하고 게재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가 퍼뜨려질 수 있겠구나. 물론 뒤에 조금 더 봐도 되긴 하겠지만요. 일단 선택지 한번 가볼게요. 그럼 가짜 뉴스 퍼지는 이유가 여기서는 뭘까요? 정치적인 캠페인 이야기는 없었고요. irrational이라고 하면 비이성적인 censorship. 요거 알아두세요. 검열이에요. 어떤 검열 이야기는 오히려 읽지 않고 막 보내는 것 같은데 irresponsible sharing 하니까 무책임한 공유. 얘는 좀 괜찮을 것 같다. overheated, 과도한, 과열된 마케팅 전략, 마케팅 아니었고요. 통계 조작, 통계 이야기도 없이 읽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퍼날르고 그 다음에 재게재하고 리포스트하는 이런 현상. 그럼 여기서 일단 무책임하게 우리가 쉐어링한 그 문제가 아닐까. 후반부 그러면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더 앞으로요. 자, 그러면 to stop the spread of fake news. 뭐요? 이번에는 이제 어느 정도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이런 가짜 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read stories라고 하니까 명령문 나왔네요. 읽어. before you share. 공유하기 전에 좀 읽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에는 퍼지는 이유가 읽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공유하는 거 그거구나. 읽으십시오. respect 역시 명령문이에요. 존중하십시오. 소셜미디어 프렌즈를 enough to 이해할 정도로 충분히 존중하십시오. 뭐 할 정도로? know what information you are sending their way라고 하니까 어떤 정보를 지금 그들에게 보내주는지 알 정도로 좀 충분히 여러분 소셜미디어 친구들을 좀 존중하세요. 그러니까 친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내가 적어도 어떤 정보를 지금 보내는지 이건 좀 알고 보내라. 좀 읽고 나서 보내라. 이렇게요. 그렇죠? 자, 마지막 문장에서는 구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구문을 보냐면요. 자, you may discover. 여러분 아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on close inspection. inspection이 검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겁니다. 뭘 발견할까요? that 아티클은 아티클인데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왔네요. be about to 막 뭐뭐 하려고 하다라고 해서요. 뒤에서 꾸며주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여러분이 지금 막 공유하려고 하는 그 글 있잖아요. 그 기사가 obviously 명백히 fraudulent는 밑에 속이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거는 잘못된 거구나, 사기구나 이런 것을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 대신 나왔습니다. that it doesn't really say 진짜로 말 안 하는 거예요. What the headline promises라고 하니까 이제 제목에서 약속했던 거, 그거를 실제로 말 안 하는 거, 이런 걸 알 수도 있을 거고요. 결국 or가 있으면서 여기 대시 왔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은 아마 발견할 거예요. 좀 들여다보면, 좀 면밀히 검토해보면 데디아를 또는 데디아를 여러분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먼저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거예요? 내가 지금 보내려고 하는 게 이게 가짜구나, 속이는 거구나. 제목하고 이거 좀 말이 다르네? 이런 거 깨달을 수도 있고 아니면 you actually disagree with it. 그 기사에 대해서 나는 동의 안 하는데 이런 걸 깨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보내기 전에 read stories 먼저 읽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뒤에는 가짜뉴스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조언이 들어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니까 다른 특별한 얘기 없었죠? 우리가 읽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공유하는 것. 그것 때문에 가짜 뉴스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구나라고 해서요. 이 정도는 여러분 무난히 풀 수 있을 것 같고
그 빈칸 문제 중에서도요, 이제 어려운 문항입니다라는 탑 10에 우리 32번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도 조금 호흡 조절하면서 빈칸에 대해서 이게 조금 이제 전열을 다시 정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 반면에 33번은 조금 생각이 필요해요. 그런데 찬찬히 시간을 가지고 보니까 아주 어려운 건 아니더라고요. 일단 우린 익숙하지 않으니까 ventures, 벤처기업, 요즘엔 스타트업으로 많이 통하기도 하는데 이런 용어가 나오니까 뭔가 이게 경제에 관련돼서 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게다가 빈칸인데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좀 압권이었던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대문자가 많고 그쵸? 그러면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서 좀 많이 이렇게 좌절 아니면 당황했을 것 같은데 요거 건너뛰고 나면 요거 넘어가고 나서는요 비교적 눈에 보이는 단서들이 그렇다고 이렇게 확 눈에 띄게 분명하게 설명은 아니지만 분명히 밑에서 잔잔하게 여러분한테 힌트를 굉장히 좀 많이 제시하고 있거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은 tends to, 투이하는 경향이 있더라. come from 어디에서요? 새로운 벤처기업, 즉 스타트업에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더라 예요. 그리고 나서 from 뭐뭐로부터잖아요. 대문자니까 무슨 고유명사인가 보다. in politics라고 하니까 정치 분야에서 founding fathers. to니까 from A to B 정도, A에서 B에 이르기까지. 역시 대문자인데 요거는 또 어디? 과학 분야에 있어서 어떤 로열 소사이어티. 아직 안 끝났어요. to 다음에 Fairchild Semiconductors 여기에서 쭉 보니까 in 비즈니스라고 하니까 경영 분야에서, 경제 분야에서.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small groups of people이라고 하니까 소규모의 사람들이로 가더라고요. 그럼 우리 from A to B 많이 보셨잖아요. A에서 B에 이르기까지.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또 to 이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고유 명사니까 저도 경제에 대해서 문외한이라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정치 분야에서는 얘네들에서부터, 과학 분야에서는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는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러면서 진짜 주어는 여기 나오는 거예요. 소규모의 사람들은인데 선생님 bound 요거는요 bind 묶다라는 동사의 과거 아닐까요? 그럼 묶다 무엇을 나와야 되는데 함께 묶이는 거예요. by 뭐뭐에 의해서 묶여지는, 목적어 없으면서 bind의 과거 분사 bound가 왔다 그러면 묶여진 뒤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소규모의 사람은 사람들인데 bound together 함께 묶여져서 by 뭐에 의해서? 사명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사명감에 의해서 함께 묶여진 소규모의 사람들은 동사가 여기 나오네요. 왜? small groups of people이니까 수일치 시키는 것도 봐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have changed the world.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사명감으로 뭉쳐진 소규모의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정치 분야에서는 얘네들, 그 다음에 과학 분야에서는 이거, 그 다음에 경제 분야에서는 이런, 이거 쭉 이르기. 얘네들처럼 사명감으로 묶인 이 소규모의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더라 해요. 그리고 우리 벤처라든가 스타트업이다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 뭔가 이렇게 도전해서 시작하는데 대기업으로 큰 규모로 하는 게 아니라 작지만 뭔가 혁신적인 시도, 노력을 하는 그런 걸 스타트업 기업이다, 벤처 기업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소규모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더라. 왜 그럴까? The easiest explanation for this. 이거에 대한 아주 가장 쉬운 설명은 소규모의 사람들이 세상을 더 많이 바꾸더라.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한 제일 쉬운 설명은 네거티브. 부정적인 거다. 약간 부정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이게 뭐지? 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게 되는 거지? 이유가, 설명은 부정적인데 이게 뭘까? 뒤에 땡땡 하고서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자, 왜 이 사람들이 뭔가 큰 세상의 변화를 일궈냈을까? It's hard to develop new things in big organizations 라고 하니까 큰 조직에서는 새로운 걸 발전시키기가 어렵더라. 큰 조직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기가 어려우니까 누구예요? 소규모의 사람들이 더 큰 변화를 일으키는구나. 그쵸? 더 좋은 변화를 일으키는구나. 그쵸?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수 있구나. And 그리고 it's even harder. 더 어렵더라. To do it by yourself. 혼자서 그거 하는 거. 즉 새로운 걸 이렇게 발전시키는 거. 그거는 훨씬 더 어렵더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규모의 사명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더 잘 바꾸더라. 왜 그럴까?
약간 부정적인 의견에서 이유를 찾는다면 왜? 큰 규모에 있어서는 새로운 걸 발전시키기가 좀 어려워. 근데 큰 규모가 어렵다? 그럼 혼자서 하면 되나? 아니, 혼자서 하는 건 더 어려워. 그러니까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좀 소규모가 모여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더 발전이 크구나라는 것이 대표적인 게 어떤 벤처나 스타트업,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자, 새로운 어떤 기술 혁신, 발전 이런 걸 이끌어간 사람들 누구요? 사명감으로 묶여져 있는 소규모의 사람들. 왜? 큰 조직은 힘들고 혼자서는 더 힘들고 작은 조직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서 보세요. Bureaucratic hierarchy라고 하면 관료적인 계급 구조예요. 관료적인 계급 구조가 있다. 좀 큰 조직 내에서 이제 관료적으로 다 이렇게 계층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Move slowly. 천천히 움직여요. 일종의 큰 조직에서 막 이렇게 계층이 있다 그러면 움직이기도 천천히 움직이고, 그 다음에 entrenched interest라고 하니까 요거는 밑에 있을 거예요. 좀 굳어진이라고 등장하고 있을 겁니다. 굳어진 interest라고 하니까 큰 조직에서 interest보다 이해관계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딱 정해진, 굳어진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은 shy away from 이라고 하면요. 뭐뭐로부터 피하다라고 해서요. 딱 이미 이해관계가 굳어져 있다 그러면 어떤 위험 이런 것을 좀 피하더라. 그러니까 큰 조직에 있어서는 뭔가 관료적인 계층 구조, 이게 움직임도 느리고요. 그다음에 딱 굳어진 이해관계 이런 건 또 위험한 거, 이런 모험 이런 걸 또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가장 dysfunctional organisations라고 하니까 여러분 functional이라고 하면 기능하는 이잖아요. 여기에서는 dys 붙었다. 그럼 뭐가 될까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조직에서 가장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조직에서 signaling that 이하의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무슨 신호냐? Work is being done. 지금 일이 진행 중이에요.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은 그쵸? becomes 되더라 더 좋은 전략이 되더라. career advancement라고 하면요. 요거는 승진이 되거든요. 어떤 경력이 있어서 진보하는 거니까 than 이하보다 뭐보다 actually doing it. 실제로 하는 것보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가장 제 기능을 못하는 별로 안 좋은 그런 조직이에요. 그런 조직에서는 지금 일 진행되고 있거든요. 라고 그냥 이렇게 신호만 이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척 하는 거고 신호만 보내는 거. 이것이 승진하는데 더 좋대요. 뭐보다? 실제로 일을 하는 것보다. 그냥 그러니까 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신호만 보내는, 사인만 보내는 이런 게 진짜 일하는 것보다 더 좋은 그런 거라고 하니까, 더 좋은 전략이라고 하니까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그런 조직이구나. 아까 이야기했던 거 뭐 있습니까? 특히나 이렇게 큰 조직에 있어서는 제대로 새로운 혁신을 못한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좀 큰 조직에 가봐. 그럼 이러한 어떤 관료적인 계층 구조 이런 것 때문에 이동도, 움직임, 발전의 속도 이런 것도 느리고, 그때 어떤 그 모험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일하는 척 하는 것만 해도 오히려 더 승진에 좋고. 자, 그러면 at the other extreme이라고 하면 다른 반대쪽, 다른 한편의 어떤 극단적인 거 가보자. 그러면 좀 큰 어떤 규모였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다른 극단적인 뭐냐? alone genius라고 하니까 혼자 있는 천재예요. 너무 큰 조직일 때도 좀 비효율적. 그럼 혼자서 하면 어떨까? 혼자인 외로운 천재는 클래식 워크라고 하니까 예술이라든가 아니면 문학 작품의 어떤 고전적인 작품 이런 것들은 만들겠죠. 문학 작품, 예술 이런 것을 만들겠지만 he could never create. 결코 만들지는 못할 거예요. 전체 산업 이런 거는 못 만들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또 다른 반대편의 어떤 극단적인 경우냐? 혼자. 아까 뭐였어요? 혼자서도 결코 성공을 이루기가, 새로운 걸 하기가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혼자 예술작품이야 만들겠지. 근데 산업에 있어서는 뭔가 하는 거 쉽지 않아. 그러면 큰 조직도 이런 안 좋은 단점이 있고, 혼자서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럼 뭐예요? 스타트업 아니면 벤처는 뭐였어요? small, 그쵸, groups of people, 좀 소규모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더 효율적이고 세상을 더 잘 바꾼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스타트업은 operate.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that 이하라는 이제 원칙을 가지고서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스타트업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느냐 했더니 you need to work with other people to get stuff done 이라고 하는 get stuff done, 일이 이루어지도록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는 아니에요.
혼자 하면 더 힘들다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함께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또 규모가 커지면 비효율적인 게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아까 앞부분에 봤을 때 어떤 거? 소규모의 사람들이 세상을 다 더 잘 바꾸더라. 왜요? 가보시면 큰 조직이면 힘들고 또 혼자서 하는 건 더 힘들고 그러니까 함께 하기는 하되 소규모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 얘기가 바로 이 원칙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딴 사람하고 일을 마치도록 함께 하긴 하지만 어떻게 너무 큰 규모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1번에 보세요. Stay small enough라고 하니까 충분히 좀 작은 규모를 유지하는 거예요.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일을 마칠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작은 규모를 유지하는 거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정답은 바로 1번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소규모의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더 잘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커도 안 좋고 혼자도 안 좋고 그러니까 적절한 작은 규모를 유지하는 거구나. 나머지는 너무 얼토당토 안 해요.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을 주더라. 자기 자신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가능한 한 자주라고 해서 스스로에게 어떤 도전 주는 얘기 없었고요. outperform이라고 하면 누구누구를 능가하다라고 해서 라이벌 기업을 능가하더라.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이런 이야기도 없었거든요. 자, employee efficient system이라고 하니까 효율적인 시스템을 이용하다, 사용하다, 큰 기업의 효과적인 시스템을 사용하다. 큰 기업, 큰 조직은 오히려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빼버리고요. 자, 조직을 통제합니다. with 일관적인 정책을 가지고 조직 통제한다. 조직 너무 커도 안 되고 혼자도 아니고 적절한 그렇죠. 좀 소규모가 좀 더 효율적이더라라고 하니까요. stay small 들어가는 게 가장 확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요. 맥을 못 잡아서 조금 힘들더라고요. 스타트업도 잘 모르겠고 앞에 그 대문자에 막 여러 어떤 그 단체 같은 거 나오고 이러니까 이를 어쩔까라고 하지만 한 중간 정도에서부터 굉장히 명확하게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하는 부분에서 딱 캐치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선택지에서는 조금 매력 있는 헷갈리는 선택지가 크게 없었으니까 정답은 1번인데 그래도 33번은 글쎄요. 빈칸에서 31번만큼이나 여러분에겐 조금 불안하게 힘들게 여겨진 거니까 강의 끝나고 나서 스스로의 목소리로 한 번 더 내용 정리. 이유, 그 다음에 정답의 근거까지 파악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34번 가볼게요. 보통 33번, 34번이 빈칸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34번도 의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겁을 먹었는데 실제로 여러분의 오답률을 보니까 탑 10 안에는 들지 않을 정도로 비교적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을 활용해서 그런지 좀 무난하게 잘 푼 친구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번 빈칸은 중간 정도 가 있긴 한데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일단 빈칸이다. 주제가 뭘까? 핵심이 뭘까?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want to use, 여러분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inclined plane 밑에 있을 거예요. 경사면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뭘 도와주는 겁니까? 어떤 물체를 이동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그쵸? 누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체 이동할 때 경사면 이용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덜 힘이 드니까. 그쵸? 자, 그래서 물체 이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경사면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have to 뭐 해야 됩니다. move the object 그 물체를 옮겨야 되는데 좀 더 긴 거리만큼 움직여야 합니다. 어디? 원하는 높이에 닿기 위해서는 조금 먼 거리를 가야 합니다. 뭐랑 비교했을까요? than 이하보다. 자, 여러분이 시작한 거예요. 바로 밑에서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밑에 시작해서 위로. 그러면 어떤 물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원하는 높이까지 올리려고 해요. 그랬을 때, 자, 바로 그 높이 밑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경우보다는 어떻게 경사면을 쭉 이렇게 쓰게 되면 그러면 좀 더 긴 거리 동안 물체를 움직여야 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자, 높이가 있으면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경사면을 사용한다? 그러면 좀 더 먼 거리. 그래서 자, 밑에 있는 여기에서 요 높이까지 올라가는 이 물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높이까지 올라간 이 거리보다는 비스듬한 경사면을 올라가게 되면 거리는 좀 더 길어지게 되는 거. 여기까지는 여러분 아시겠죠? 아마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겁니다. 뭐 때문에? 평생 동안에 어떤 계단 올라가는 거 이것 때문에 아시잖아요. 자, 계단이다. 어떤 높이, 예를 들어서 2층까지 간다. 그러면 높이 바로 밑에서 이렇게 훌쩍 뛰어가는 것보다, 뛰어넘는 것보다는 계단같이 이렇게 비스듬히 가면 좀 덜 힘이 들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도 좀 거리는 멀긴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이런 높이는 그쵸, 비스듬하게 계단 같은 걸 이용하니까 여러분 그 원리를 알 거예요. 이렇게 가면 좀 긴 거리를 갈 거다. 자, 그럴 때 consider, 고려해 보세요. 계단은 계단인데 여러분 올라가는 계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compare to 하면 뭐뭐랑 비교해서거든요. 자, 실질적인 높이는 높이인데 여러분이 닿는 어디에서부터? 그렇죠. From where you started. 여러분이 시작한 곳에서부터 이제 실제 닿게 되는 실질적인 높이랑 비교해서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닿게 되는 실질적인 높이 있잖아요. 요거랑 비교해서 계단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this height, 높이가 뭐가 될까요? 그쵸? 여기까지의 실질적인 이 높이는 항상 less than 이하보다나 짧더라예요. 뭐랑 짧을까요? 뭐보다? 거리는 거리인데 you climbed라고 하니까 계단에서 올라간 거리 그거보다는 짧더라. 그러니까 계단에서 올라간 거리 이거보다는 어떻게? 바로 이렇게 실질적인 이 높이 이게 더 짧게 되는 거 거기까지 아시겠죠? 그쵸? 즉 달리 말하면인데 같은 맥락에서 in other words 하면 달리 말한다? 그럼 뭘까요? 그쵸?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하고 맥락은 흐름은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뒷부분이 좀 남아있어요. To reach the intended right height라고 하니까 의도된 높이에 오르기 위해서 in other words 달리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요. 자, 그러면 거리상으로 한번 봐보세요. 얘가 훨씬 뭐예요? 짧아요. 이렇게 이동하면 길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높이에 올라갈 때 그쵸? 좀 경사진 조금 길지만 이쪽으로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면 너무 힘들죠. 거리는 길긴 하지만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조금 힘은 덜 들게 되는 거니까 뒷부분의 내용 한번 볼까요? Now, 자 이제는 그쵸? 살짝 방향을 달리해서 이제 if you were to pass on the stairs, 그러니까 pass on, 그러니까 지나치는 거예요. 자, 계단을 altogether 하면 완전히, 계단을 완전히 지나쳐서 climb straight up to your destination 이라고 하니까 자 똑바로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계단을 지나쳐서 자 바로 이쪽으로 올라간다. 어디? From directly below it 이라고 하니까 그쵸? 목적지 바로 밑에서 이제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shorter climb. 확실히 그쵸? 올라가는 거리는 shorter. 짧아지겠죠. But 하지만 거리는 짧지만 여러분 바로 밑에서 이 높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뭘까요? 필요로 되어지는 힘.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힘은 더 클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면 거리는 짧지만 힘은 많이 들고 이거는 거리는 길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그쵸? 에너지는 좀 덜 들게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In other words,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게 될 때 계단하고 이 높이하고 비교해봐라. 그랬을 때 어떤 현상?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면 훨씬 에너지가 조금 줄어는 거리는 길더라도 반면에 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거 말고 밑에서 바로 올라간다? 거리는 짧겠지만 어떻게? 힘은 좀 많이 들게 되는.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따라서 우리는 집에 뭐가 있을까요? 계단이 있습니다. rather than 뭐보다는 ladder이라고 하면 사다리. 사다리 벽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하지만요. 그쵸? 아무래도 저 짧은 높이. 그러니까 사다리를 놓는다 그러면 계단처럼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벽에 붙여서 좀 바로 밑에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이런 느낌이 들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다리보다는
stairs. 계단이 있게든 좀 비슷하게 거리는 좀 많이 간다 할지라도 덜 힘들게 가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는 어떤 맥락으로 가면 될까? 일단 now에서 한번 봐보세요. 바로 밑에서 올라가게 되면 거리는 짧지만 힘은 들게 되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계단을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영향을 갖게 될 것인가? 원하는 높이에 이르기까지. 자, 1번 한번 봐보세요. More distance in stairs라고 하니까 계단에 있어서 더 먼 거리가 be traded for 이라고 하면 for 이하로 교환이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하고 더 먼 거리하고 좀 힘을 덜 쓰는 거하고 교환이 되는 거니까 맞다. 우리가 계단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거리는 좀 길어지겠지만 길이는 디스턴스는 길어지겠지만 힘은 좀 덜 들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하고 맞을 것 같아요. 두 번에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letter 사다리는 be positioned at 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경사지, 급경사거든요. 사다리 급경사로 두어야 되는 거 사다리 급경사 얘기 우리 필요 없는 거고요. distance 거리는 어떨 필요가 있다? 정확하게 측정돼야 된다. 거리 측정에 관련된 얘기도 없습니다. 물체의 무게 줄어들어야 하는데 무게 이야기도 없었고요. 슬로프가 이거 경사면이거든요. 경사면은 prefer to 그쵸? 선호되어지다 뭐뭐보다 계단보다 더 선호되더라. 경사면도 그렇고 계단도 그렇고 같은 맥락 아닌가요? 그쵸? 여기서는 이렇게 비스듬히 계단으로 갈 거냐? 바로 높이 밑에서 바로 짧은 단거리로 갈 거냐? 이거니까요. 경사면이 계단보다 더 종종 선호되어진다? 이것도 우리 지문에서 찾을 수 없는 논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사면 거리하고 에너지 관점에 봤을 때 now 이하에서는 뭐였어요?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거리는 짧지만 힘은 좀 많이 들게 되네. 그럼 앞쪽에서 설명한 거. 자, 우리가 물체를 옮긴다. 경사면을 이용한다. 그럼 뭐예요? 거리는 좀 길어지지만 그렇지만 less forces로 그러니까 좀 힘은 덜 들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요.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는 것은 be traded for 있잖아요. for 이하로 교환이 되더라니까는 요거 대신 거리는 길어지지만 긴 거리가 에너지를 좀 줄이는 걸로 바뀌어지는 거니까 거리가 긴 대신 에너지는 좀 줄어들게 된다라는 이론이 들어가면 훨씬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34번에 있어서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지금 지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관련된 단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헷갈리는, 좀 고급스럽게 얘기한다면 좀 매력적인 오답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빼고 그러면 요거 하나 남겨두고 나면 여러분들 언뜻 감이 올 것 같아요. 거리가 길어지는 대신에 에너지, 힘은 좀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긴 거리가 에너지 줄이는 걸로 대신이 됐구나. 그래서 우리는 좀 멀지만 경사면, 계단 이용하는 걸 좋아하게 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래서 아마 많은 친구들이 정답 1번으로 갔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볼 때는요. 정확하게 앞뒤 맥락을 정리하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빈칸이 총 4개였는데요. 전체적으로 총평을 한번 해보자 하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건 31번. 한 단원 빈칸이요. 최근 들어서 많은 수험생들, 여러분 선배들도 그렇고 한 단어의 모든 핵심이 다 이렇게 집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어휘력에 있어서 좀 약한 친구들 좀 많이 힘들었던 거. 31번 다음에는 어떤 거예요? 33번에 스타트업. 그쵸? 소규모의 사람들이 왜 더 이렇게 효율적이던가 뭐 하는 그 스타트업에 관련된 33번이 조금 난이도가 높았다. 반면에 실제로 여러분 32번, 34번 정도는 내가 조금만 머리도 쓰고 선택지를 응용한다 그러면 요 정도는 좀 맞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부탁은 4개 중에서 최소한 한 2개 정도. 그리고 나머지에서 조금 점수 관리를 했다면 이전보다는 등급이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데요. 다음 시험에 있어서 목표를 한번 정해보세요. 다음에는 선생님 빈칸이 주로 한 4개 정도 나오는 것 같으니까 저는 몇 개를 목표로 해서 매일 꾸준히 빈칸은요. 하루 한 지문씩 꾸준히 읽는 것도 꾸준한 연습으로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지름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문제 유형을 바꿔서 무관한 문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가볼게요. 그러면 초반에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핵심 소재나 주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irst commercial train service까지를 주어로 보면 되겠네요. 최초의 상업적인 열차 서비스는 began,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리버풀, 맨체스터 사이를 operating이라고 하니까 뭐 운행하기 시작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초의 상업적인 열차 서비스. 어디? 리버풀, 맨체스터를 1830년에 이제 운항하기 시작했고, 운행하기를 10년 후에 최초의 트레인 타임 테이블이라고 하니까 열차 운행 시간표 요게 발행이 됐습니다. 시간표가 있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타고 이동하거나 이런 데 편리할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런데요, 기차가 훨씬 빠른 거예요. 낡은 캐리지라고 하니까는 마차 이런 것보다는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peculiar differences. 자, 고유의 차이점, 좀 독특한 차이점 어디에 있어서? local hours, 지역 시간에 있어서 어떤 고유 차이점, 이것이 nuisance, 밑에 보세요. 골칫거리, 심각한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영국이란 땅덩어리에서 이 도시에서 이 도시 마차로 천천히 갈 때는 그 시간차, 지역의 어떤 시간차 이런 큰 문제가 없었는데 기차가 빠르게 달리다 보니까요. 그쵸? 큰 나라에 있어서는, 나라 사이에 있어서도, 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약간 시차들이 있고 하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지역 시간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 이게 좀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이게 또 운송수단이 발달하다 보니까요. 그럼 시간을 어떻게 계산을 할 건가?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열차의 발전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좀 지역 시간 이거 계산하는 좀 문제점이 생겼구나. 1847년에 영국의 열차 회사들, 기차 회사들이 put one's heads together, 이렇게 직역하면 머리를 함께 모으다, 머리를 맞대어서 의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국 열차 회사들이 머리를 맞대서 회의를 하고 agreed, 동의했습니다. that 이하에 동의했습니다. 뭐냐? henceforth 하면 이 이후로 모든 열차의 운행 시간표는 be adjust to 하면요. to 이하에 맞춰서 조정하자. 이렇게 의논을 했대요. 그러면 이 이후로 모든 열차 운행 시간표 뭐에 맞춰서 조정하느냐? 그리니치 천문대 시간에 맞추자.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리버풀, 맨체스터, 글래스고 이 지역 시간 말고 이제 딱 특정 시간을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타임 테이블을 만들도록 하자. 이렇게 딱 정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더 많은 institution이라고 하니까 좀 기업들, 회사들 followed, 따랐습니다. 이 열차 회사의 리드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선도, 선례, 그러니까 그거 하는 것을 다 쫓아서 따라했습니다. 그러면 열차, 그 다음에 시간, 요게 관련된 거예요. 계속해서 3번 가보겠습니다. railways face라고 하니까 railways, 여기서는 열차 회사 정도 보도록 할게요. 열차 회사 직면했습니다. infrastructure related challenges라고 하니까 infrastructure이라고 하면 사회 기반 시설, 기간 시설 있죠? 기간 시설에 관련된 어려움, 문제점에 직면했습니다. such as,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역이라든가 선로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설, 이런 거에 관련된 어떤 문제들, 이런 데 직면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세요. 열차의 발전과 타임테이블, 시간 계산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겨서 딱 시간을 정하도록 했다라는 건데, 여기에선 기간시설에 관련된 문제점, 시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3번 제껴보고요. 4번 한번 가볼게요. 마침내 1880년에 영국의 그 정부는 took the unprecedented step이라고 하니까요. unprecedented라고 하면 전례가 없는 조치. unprecedented 뭐요? 전례가 없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떤 조치나 legislating이라고 하면 legislate, 입법화하다, 법으로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that 이하를 입법화하는 그러한 전례가 없는 특별한 조치를 했대요. 그럼 이것도 기차, 시간 이런 거에 관련된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딱 봤더니 모든 시간표, 영국의 브리튼에 있어서 모든 시간표는 그리니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해서 맞아요. 열차 운행 시간표에서 시작되어서 뭔가 이게 좀 표준 시간을 하나 정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렇게 입법화까지 갔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역사상 최초로 한 나라가 adopted, 채택했습니다. National Time이라고 하니까
국가가 딱 정한 시간 이것을 채택을 했습니다. and 그리고 동사 하나에 동사 두 개네요. oblige라고 하면요. 뭐뭐 목적어가 뭐뭐 하는 걸 의무화하다인데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는 것을 의무화하다라고 해서 자 국민들이 live 생활하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그렇죠. 인공적인 시간에 따라서 생활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rather than이라고 하니까 지역 시간 혹은 뭐 일물, 일출 이런 주기 이것보다는 인위적인 그러한 시간 이거에 따라서 사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라고 해서 oblige라고 하면요.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는 것을 의무화하다 정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요. 영국이 어떻게 국가가 지정하는 어떤 시간대 이런 걸 갖게 됐는지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철도 회사가 직면한 기간시설에 관련된 문제 이거는 시간과는 관련이 없는 거니까 3번은 빼버리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빈칸을 4개나 풀고 나서 좀 지치고 시간 소요도 좀 많았었는데 약간 좀 스피드도 내면서 조금 수월하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틀린 친구들은요 꼭 반성하세요. 요런 거 틀리면 등급이 하나씩 내려가니까 진짜 속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영어에 있어서 고등급의 전략은 남들이 다 맞는 쉬운 건 다 맞아야죠. 아니 빈칸, 문법 많이들 틀리고 자주 틀린 거 그런 거 틀린 거는 좀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공략을 해나가면 되는데 이런 거는요 실수하지 않고 꼭 챙겨야 하는 그런 유형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36, 7 순서 파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6, 7번이다 라고 하니까요 두 문제 다 그래도 오답 문제 탑 10 안에는 들어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라고 해서 오답률이 좀 50%는 넘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는데 제가 생각할 땐 3학년 선배들 그리고 이전의 문제와 비교해 봤을 때는 그래도 눈에 보이는 명확한 단서들이 있지 않았을까. 자 36번 한번 봐볼게요. You know that 이하 압니다. 뭘 아느냐? fork 우리 이렇게 음식 넣는 포크 있잖아요. 그거예요. 포크가 fly off, 날아가지 않는다. 어디? 달로 날아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거 누구랑 병렬일까? 봤더니 데디아를 압니다. 그리고 데디아를 압니다. 이렇게 대절이 연결되어 있구나. 우리 먹는 포크? 달로 날아가지 않아. Neither A nor B. A도 아니고 B도 아니더라. 사과도 아니고 anything else on earth라고 하니까 지구에 있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더라. 뭐요? cause. 일으키다.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도록 일으키지는 않더라. 그러면 되겠네요. 사과도 아니고 사과는 물론이고 지구에 있는 다른 어떤 것들도 뭐가? 태양이 crash down on us라고 하니까 crash down on us 어디요? 우리한테 추락하는 거예요. crash down, 추락하는 거. 우리한테 추락하도록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있던 어떤 거든 뭐 사과든지 그렇죠? 그래서 태양이 우리한테 추락하는 거 야기하지 않더라. 그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뭔지는 모르지만 우주에 관련돼 달에 관련돼서 태양에 관련돼서 그쵸?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달로 날아가 버리고 태양에 막 추락하고 뭔가 이렇게 좀 끌어당기고 뭐 이런 중력, 인력 이런 거에 관련된 게 아닌가 싶은 살짝 느낌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달로 포크 안 날아가고 그쵸? 지구에 있는 어떤 것도 태양이 우리한테 이렇게 추락하도록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에요. 자, 전제를 깔았으면 A번 한번 가볼게요. The earth has more mass than table, trees or apples 보면 지구는 탁자, 나무, 사과보다도 더 많은 매스가 뭐냐면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요. 이건 어떤 우주의 원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A번은 지구의 질량으로 갔다. 아무리 그래도 뭔가 조금의 연결고리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연결고리는 안 보이는 것 같다. 좀만 참고 B로 갈게요. The reasons, 이유는 이유인데 these things don't happen. 이런 일들이 벌어나지 않는 이유. These things니까 이러한 일들. 그리고 벌어나지 않더라. 어떤 일이요? 딱 봤더니 포크가 날아가지 않는 거. 그쵸? 그 다음에 태양이 이제 우리한테 추락하지 않는 것. 그거에 관련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이유. 왜 그럴까? 우리도 살짝 궁금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데디아입니다. 라고 하니까 these things가 뭘까?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쵸? 그 이야기를 연결하면 되겠네요. 그럼 바로 B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B로 시작해서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안 발생하냐?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strength. 그쵸. 힘이에요. gravity's pull이다라고 했는데 gravity가 바로 중력이에요. 중력의 명사로 pull이라고 하면 잡아당기는, 즉 끌어당기는 힘 정도. strength는 어떤 세기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중력의 어떤 잡아당기는 어떤 힘, 이것이 depends on 어디에 달려있다? 두 가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더라요. 그럼 우리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중력의 어떤 잡아당기는 어떤 힘, 이런 게 두 가지에 의존하고 있구나.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 결국 보세요. 포크가 우주로 날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달에 끌려가지 않는. 그쵸? 그 다음에 태양이 우리한테 추락하지 않는다. 태양이 막 우리한테 가까이 끌려와가지고 우리랑 막 우리한테 추락하는, 아니면 우리한테 막 충돌하는 이런 일 아닌 거. 그쵸? 그건 왜? 중력에 끌어당기는 힘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라고 했더니 바로 물체의 매스, 질량입니다. 그래서 A번에 지구는 질량이 크더라 이런 얘기 나왔구나. 질량에 관련해서 중력에 끌어당기는 힘, 요런 게 생기나 보다. 가볼게요. 애플 작잖아요. 그쵸? 그리고 중력 별로 없어요. 그래서 it's pull on the sun 이라고 해서 태양에 대해서 행사하는 it's, 사과의 pull, 인력. 사과가 끌어당기는 힘 굉장히 작아요. 왜? 질량이 작으면 뭔가 끌어들이는 힘도 적구나. 그쵸? 그래서 실제로 훨씬 적어요. 뭐보다? 모든 행성에 있는 어떤 인력보다도 굉장히 적더라. 그래서 아마 서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 질량하고 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사과는 질량이 되게 작아요. 그쵸? 끌어당기는 힘이 적더라. 질량 얘기예요. 그럼 C로 한번 가볼게요. 자, C번에 있어서 so why? 왜? Why don't apples fly off toward the sun? 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태양을 향해서 왜 사과는 날아가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요. 요거는 태양 쪽으로 왜 이끌려가지 않을까? 그치? 그 이유에 관련돼서. 자, 우리는 앞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물체의 질량하고 끌어당기는 힘하고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요. 애플은 굉장히 적더라. 질량이. 그쵸? 끌어당기는 힘 작아. 아까 우리 질량 얘기 나왔었는데 뜬금없이 어디 있었죠? A번에 가보세요. 근데 지구는 이런 거보다 질량이 더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의 모든 지구에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is pulled, 당겨지더라. 어디? 지구 쪽으로 당겨지더라 라고 해서요. 같이 질량 얘기하니까 애플은 작아서 끌어당기는 힘 없고, 근데 지구는 질량이 크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지구 쪽으로 이렇게 끌려 있는 인력을 느끼게 되는 그 현상을 나타내고 있구나. 그래서 기왕 지금 끌어당기는 힘하고는 질량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애플 질량 얘기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누구? 지구 질량 나오는 것도 괜찮을 거야. 같은 맥락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좀만 더 참아보도록 할게요. That's why. 그래서 정도 보세요. 애플이 사과에서, 이제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왜요?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지구는 중력이, 질량이 크고, 애플은 작으니까, 중력이 그 질량이 큰 쪽으로 끌려가는 거구나. 자, 이제 여러분은 알 겁니다. 그럼 뭘 아느냐? 근데 태양이 훨씬 더 커요. 지구보다. 그쵸? 훨씬 더 크니까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질량을 갖겠네. 그렇지. 태양은 지구에 어마어마하게도 몇 배가 되는 건데, 그러면 걔네가 더 크지 않을까? 인력도 더 크지 않을까? 그쵸? 중력도 크고 크기도 크니까 중력도 큰. 그러면 나머지 살아있는 C번을 한번 가볼게요. 어디로 가느냐? So. 그러면 why? 왜 사과는 태양 쪽으로 날아가지 않을까? 왜 이 질문이 나온지 알겠죠? 사과와 지구 보면 지구가 질량이 더 크니까 사과가 지구 쪽으로. 그쵸? 끌려가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지구하고 태양을 보면 태양이 훨씬 더 질량이 크니까. 그쵸? 그러면 우리 사과, 얘가 여기가 질량이 더 크다? 그럼 끌어당기는 힘이 더 클 테니까 그러면 사과가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왜 사과는 질량이 더 큰, 끌어당기는 힘이 더 그래서 클 것 같은 태양으로 왜 가지 않을까라고 했더니 the reason, 바로 이유는 이것입니다. that 이하입니다. 뭐 때문에요?
중력의 어떤 끌어당기는 힘, 중력의 끌어당기는 힘은 또한 depends on, 달려 있습니다. 어디요? 물체까지의 어떤 거리. 물체는 물체인데 끌어당기고 있는 doing the pulling, 끌어당기는 행동을 하고 있는, 즉 끌어당기는 물체까지 어떤 거리와도 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작은 깨알의 팁이지만요, 또한이에요. 또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 어디 썼더라? 아까 우리 B번으로 가보세요. 가보면 중간에 중력에 끌어당기는 힘, 이것은 두 가지에 달려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중 첫 번째가 물체의 질량에 달려있다잖아요. 그쵸? 그럼 두 가지가 있다는 건 또 하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요. 또한 중력에 끌어당기는 힘, 그건 어디에 달려있느냐? 바로 the distance to the object doing the pulling. 얘가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두 가지 조건, 두 가지 상황이 있구나가 이제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B, A, C까지 되겠죠. 그럼 봐보세요. Sun, 태양이 맞아요. 지구보다 훨씬 더 많은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훨씬 더 가까워요. 지구에 훨씬 더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gravity, more, 중력을 더 많이 느낍니다. 그럼 누구의 중력을 더 많이 느낄까요? 태양의 중력이 훨씬 더 크지만 가까이 있는 지구가 있으니까 지구의 중력을 더 느끼게 되는 겁니다. 라고 해서 두 번째 이유가 나오면서, 그럼 이 질문은 왜 나올까요? A번에 보세요. 태양이 지구보다 질량이 더 크네? 그럼 애플이 그쪽으로 따라가 있는데 왜 안 따라가? 태양이 질량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너무 멀리 있으니까 우리는 가까이 있는 지구에 끌어당기는 힘을 느끼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답을 찾아봤더니 많은 친구들이 B까지는 왔어요. 네, B까지는 왔는데 A, C에서 이렇게 뒤집어 써서 오답을 3번을 쓴 친구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정답은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B에서는 지금 사과의 중력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구의 중력 얘기, 근데 사과의 무게 얘기, 질량 얘기, 그 다음에 지구의 질량 얘기, 그러다가 태양의 질량 얘기. 그럼 질량이 더 큰 태양 쪽으로 애플이 딸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안 딸려가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적절할 수 있는.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중력에 끌어당기는 힘, 그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뭐더라? 두 가지가 있더라라고. 첫 번째는 the first가 나왔는데 두 번째는 the second가 안 나왔지만 내용에서 여러분이 잡아내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고, 요것도 순서를 파악하는데 약간의 여러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중력에 끌어당기는 힘, 그거에 관련된 우리 순서 맞추기 해봤었고요. 이번에는 마지막 3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37번에 있어서는요, 문장들이 되게 장황하게 좀 내용이 긴 것 같은데 어떤 단서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처음에 보세요. For these reasons, 이러한 이유들에 대해서, 그럼 앞에 어떤 이유들이 나올 것 같고요. B번 같은 경우에는 however, 하지만 그것은 또한이라고 하니까 또한 that 이하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럼 앞에서도 뭐가 될 수 있는데 또한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단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C번 같은 경우에는요, let's pretend라고 하면 뭘까요? pretend 하면은 뭐뭐인 체하다인데요. let's pretend라고 하면 가정해보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예를 하나 가정해서 설명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딱 봤을 때 for example 이런 건 없더라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니까 어떤 구체적인 사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는 힌트는 있긴 한데 얼마만큼 활용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문장을 한번 봐보세요. Testing strategy라고 하니까 테스트 전략입니다. 여러분 relating to 하면 to 이하와 연관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직접적인 평가예요. content knowledge라고 하니까 내용 지식. 그러면 내용 지식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와 관련된 테스트 전략. 그러니까 내용 지식, 알고 있는지 직접 테스트하는 거.
직접 평가하는 그러한 테스트 전략은 동사는 have예요. 가지고 있다. 여전히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 어디에? Inquiry driven classroom이다 라고 하니까 밑에 있을 거예요. 탐구가 주도하는 그러한 수업이라고 해서요. 밑에 뭐라고? 탐구 주도형 교실 이렇죠. 탐구 주도형이다. 그럼 뭔가 이렇게 탐색하고 막 활동하고. 근데 그런 교실에서도 여전히 가치가 있더라. 뭐요? 내용에 대한 지식, 내용 지식을 좀 평가하는 그런 테스트 전략. 필요하더라. 탐구 형태의 수업이라 하더라도. 그럼 여기 딱 봤을 때, 내용 지식 평가하는 전략. 필요하긴 하구나. 왜 그럴까라는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그럼 이유들 나온 거 없으니까 과감하게 A는 제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however, 하지만 also, 또한 대디아일 수 있을 거다라는 also가 있으니까 일단 내용 지식 평가하는 전략 필요하다, 가치가 있다라고 하니까요. also도 그렇고 however도 그렇고 여기선 딱 들어맞진 않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건 C번 가볼게요. Let's pretend라고 하니까 우리 한번 가정해보자. 잠깐 동안 that 이하를 한번 생각해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가 원합니다. ignore, 무시하는 거예요. 내용은 무시해요. 그리고 access라고 assess라고 하면요. 이건 평가하다예요. assessment의 동사예요. assess라고 하니까 평가하다. 학생들의 기술을 평가하는 거예요. 기술만. with investigations라고 하니까 이제 탐색을 통해서 이렇게 좀 자세히 들여다봐서 탐색을 통해서 학생들의 기술만을 평가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학생들은요, 기술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건데 내용은 무시하고 학생들의 기술 이런 것만 평가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뭐요? 얘는 안 하고 얘만 평가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기술하고 그 다음에 내용 얘네들은 interconnected라고 하니까 다 연관되어 있거든. 따라서 뭔가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이것도 평가하고 이것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얘는 안 하고 이것만 한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서 학생들이 실패했어요. pattern analysis. 자, 수업 시간에 뭔가 패턴 분석 이런 걸 해야 되나 봐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못했어요. 그러면 it could be 아마 because 이하 이유이기 때문일 거다. because 이하 이유일 가능성이 있을 거다. 어떤 이유일까라고 했더니 they do not understand. 이해를 못한 거예요. how to 동사와요. 뭐뭐 하는 방법. 패턴 분석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아마 이해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다. it could be. 그럴 수 있을 거다. 뭐 할 수 있을 거다? 아마 실패했을 수도 있을 거다. 자, 그러면 딱 봤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컨텐츠는 무시하고 기술만 평가한다.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떤 애가 패턴 분석을 못했다. 그러면 하는 방법을 못해서 틀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for this reason, 바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B번 가보세요. 하지만 여기서 살아남는 게 누구예요? It also could be that 이하일 수도 있을 거다. 그럼 여기 also가 왜 들어갈까요? 그쵸? 앞에 보세요. 보시면 C에 뭐라고 했냐면 it could be. 아마 because 이하 이유일 수 있을 거다. 애가 패턴 분석을 못했다? 아마 방법을 못해서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 또한 뭐일 수도 있을 거다? that 이하의 이유일 수도 있을 거다. that 이하일 수도 있을 거다. 뭐요? 얘네들이 내용을 몰랐을 수도 있다. 내용은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build patterns with라고 하니까 패턴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어떤 내용을 몰라서 그래서 패턴 분석을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럼 봐보세요. 패턴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애들이 못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분석하는 방법을 몰라서 스킬을 몰라서 패턴 분석을 못했을 수도 있고 또한 어떤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걔네는 패턴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컨텐츠 내용을 몰라서 패턴 분석을 못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학생들 제대로 평가하려고 그러면 스킬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컨텐츠,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지 이것도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해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럼 C에서 왔죠? 그럼 B로 가죠? 나머지는 이제 A밖에 없으니까 점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때때로 학생들은 we understand the process of inquiry well 이라고 하니까 어떤 탐구의 과정 이해를 잘 할 거예요. 그리고 will 뒤에 붙으니까 동사원형 and 동사원형이에요. be capable of 뭐뭐 할 능력이 있을 거예요. 아주 기술적으로 apply라고 하니까 적용하는 거예요. 사회 교과목의 어떤 전략 이런 것들 맞아요.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탐구의 과정도 알고 어떤 이런 전략들도 아마 잘 적용도 할 수 있을 거고 yet 하지만 fail to do so 그렇게 하는데 실패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Because 왜요? misinterpret 하면요. interpret 하면 이해하는 건데 miss니까 이해를 못해서 뭐를? 컨텐츠,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제대로 이런 것을 못하는 경우에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해서 결국에는 과정이라든가 그쵸? 전략 안다 하더라도 내용을 몰라서 아이들이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A로 가볼까요? For these reasons. 바로 이런 이유들 인해서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이유들이 뭘까요? 왜 패턴 분석을 못할까? 패턴 분석 방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용을 몰라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제 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살아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느냐? 그렇죠. 학생들의 내용 이해. 그쵸? 그걸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순서 요렇게 가면서 결국엔 얘가 핵심적인 내용 처음에서 딱 이야기하고 있네요. 정답은 확인됐으니까 마지막 부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즉 학생들의 내용 이해 측정하는 거,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make sure,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확실히 하느냐? 우리의 평가가 is getting us, 우리에게 정확한 측정을 이제 주는 거 좀 확실히 해야겠다. 정확한 측정인데 뭐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냐?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이해했는지 아닌지 뭐를 컨텐츠는 컨텐츠인데 탐구에 있어서 그들이 사용한 어떤 내용 요것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어떤 정확한 측정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 이걸 좀 확실히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요. 마지막에 필요성까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요거는요. 결국에는 문제를 풀다가 조금 스킵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원래 문제는 순서를 파악하십시오 였고요. A번에 있어서 for these reasons 하니까 뭔지 모르지만 앞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온 다음에 쓰는 거고 however it also 라고 해서요. 특히 여기에선 또한 대지할 수 있겠더라 라고 해서 또한 한번 봐두고 그 다음에 C번에 있어서는 let's pretend가 뭐였습니까? 뭐뭐를 한번 가정해 봅시다 라는 이야기 앞부분에 있어 적어도 한두 군데 힌트는 있어야 되니까 정답은 몇 번으로 갈까요? C, B, A 거꾸로 가니까 정답은 5번에 있는 걸로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순서까지는 무난하게 온 것 같은데 하지만 마지막 관문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특히 여러분 힘들게 하는 거 문장 넣기. 게다가 이번에는 요약하는 것도 조금 까다로웠던 것 같은데 우리 김도연 선생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저는 또 해설도 해설이지만 또 우리 내신 대비를 위해서 어떻게 또 이 지문들을 뒤집어 보고 또 거꾸로 보고 어떻게 학습할 수 있을까 또 변형 특강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남은 1시간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